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출인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주요 유통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93%, S&P 500 지수는 0.82%, 나스닥 지수는 0.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보다 공격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공개된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 2명의 위원은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대부분의 참석자는 25bp 금리 인하가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의 파기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난 후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정보 교류는 당분간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를 또 거론하면서 대중국 관세 문제와 관련해 팀쿡 애플 CEO를 단기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 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조치를 조만간 단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4거래 연속 상승세에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1965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615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였지만 상대적으로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시장은 중국의 인민은행 측의 뉴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인민은행 측은 위안화를 0.03% 절상고시하면서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1,200원 선 아래로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마감은 1,202원 선에서 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표가 호조를 보였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간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는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고 페드 측에선 봤고요. 금리 인하폭 의견은 갈렸는데요. 함께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지형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한중일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삼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입장차는 여전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선 업종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빅3가 모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쟁에 들어가서 우려감도 있는데요.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통기업의 실적에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했는데요. 일단 타겟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나요? 일단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져 있었고요. 아신 것처럼 오늘 말씀드릴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FOMC의 의사록의 내용 그리고 유통업종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키팩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3대 지수가 오늘 상승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려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다우존스 30지수 관련돼서도 오늘 전체적으로 29개 종목이 상승 그리고 1개 종목 하락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띈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9개 종목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예상보다 유통업종의 주가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눈에 띈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홈디포.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할인 유통 그리고 어떻게 보면 리테일 쪽에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홈디포 같은 경우는 오늘 1.5% 정도 상당히 급등했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다만 우리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양판전 관련돼서 타깃도 있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월마트의 주가가 약세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통업종인데 예상보다 타깃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월마트는 하락했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미국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홈디포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자, 홈디포의 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8월 초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주당 200달러에서 어느덧 220달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홈디포의 모습 보시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타깃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TGT죠. 타깃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깃 한국으로 보면 이마트 정도의 어떤 기업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어떤 최근 기업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판점의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장중한 때도 상당히 급등 속에서 오늘 상당히 20% 급등했기 때문에 이것의 모습을 보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또한 데이터 관련돼서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어떤 국민들이 돈이 얼마나 있나 즉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타깃을 통해서 소비자가 돈이 있다는 우리가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데이터 관련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몇 이슈가 있는데요. 7월달 기존 주택 매매가 시장의 판단은 5.29 근데 막상 열어보니 5.4이기 때문에 결국 지난 7월달에도 기존 주택 관련돼서 매매가 많이 있다 이런 걸 보면 미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리테일 쪽으로는 상당히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FOMC 때 그러니까 7월 말에 FOMC에 회의를 하고 그때 어떤 결정이 있었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결국 7월 말 이후에 약 2주, 3주 이후에는 지난 7월 말 이후에 했던 의사록의 내용이 지난 7월 말에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성명서 이후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상당히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7월달 이후에 앞으로도 우리가 FOMC가 3번 정도 남아있는데요. 금리를 내리겠습니다. 동결하겠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보다도 동결 때로는 인상으로 시장의 스탠스는 바라보고 있다. 즉 FOMC 어떤 의사록에 영향 예상보다 미비하게 좀 작용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 11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 저녁 11시에 잭소홀 미팅에서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 앞두고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런 판단 속에서 오늘 미국 지수의 상승의 어떤 의미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관련해서 앞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즉 앞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덧붙여서 이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미국의 소비는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는 높지 않다고 주장한 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간밤에 나온 FOMC도 시장에 여러 영향이 있었는데요. 일단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중간 사이클 조정이라는 문구 영향으로 잠시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역전 현상을 보기도 했지만 이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주장한 가운데 이 두 명의 위원이 50bp 인하를 주장했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FOMC 의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 FOMC 의사록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FOMC 의사록의 기본 특징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어로 보면 어떤 의원은, 모 의원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보면 결국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국 관련돼서 상당히 지난 7월 달 금리 인하 관련돼서 논란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좀 몇몇 의원이라는 단어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뉴스, 그러니까 의사록이 좀 새벽에 나왔는데요. 주된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7월 달 어떻게 결정됐죠? 0.25%포인트 즉 인하됐습니다만 그 의사록의 주된 내용을 보면 어커퍼러블 파티, 그러니까는 한 명 이상의 의원이겠죠. 한 명 이상의 이번에 그 멤버들은 어떤 평가했냐면 25bp를 내린 게 아니라 50bp를 내리자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어떤 의원인지 몰라도 한 명 이상,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번에 9월 달에 FOMC 때 또 기준금리를 결국 0.25보다 0.5 정도 내리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이후에 FOMC 때 기준금리 때는 결국 이 어떤 의원인지 특정하지 않지만 이런 의원 때문에 50bp는 아니더라도 25bp는 좀 내릴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슈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이끌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위안화 환율, 그리고 환율 사태를 넘어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시장에 좀 모멘텀이 몰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지난 7월 달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단어를 썼죠. 이게 한국적으로 표현하기 상당히 좀 적정한 단어가 없는데요. 그냥 간단히 단어 뜻을 보면 중기 조정, 그러니까 중기 조정이라는 의미가 하락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즉 앞으로 중간에 중간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중간값을 왜 바꿨냐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대응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응이죠? 최근 몇 개월 동안 그 경제 상황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대응하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의 경제 상황이 뭐가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위안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일단 잠깐 좀 금리를 인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결국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장기간 이어질 수 없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만 결국 내년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등 어떤 의원들이 결국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트위터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트위터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상당히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10년물 그리고 2년물 어떤 T비율,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가 상당히 역전되는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이지만 결국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보겠고요. 또한 그런저런 이슈를 통해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1% 이상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부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면 이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실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너무 빨리 안 내리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슈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결국 대선 때 이기려고, 즉 내년 대선 때 이기려고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FOMC 때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금리에 대한 결정한다 하냐기보다도 결국 지금부터 내년 대선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경기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파월 의장을 또다시 비난하면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뉴스 플로우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지형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위로부터 좀 내려올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가 상당히 좀 걱정이 좀 커지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 한국이 결국 수출 이런 부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가 그동안 어떻게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을 떨어서 이제 반도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결국 뭐 일본 이런 어떤 이슈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IC 인사이츠라고요. 결국 이쪽의 어떤 사이트 특징들은 결국 그 어떤 시리얼별로 그 글로벌의 어떤 세미 반도체, 즉 반도체 쪽의 데이터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20일 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최근 데이터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에 인사이트 관련돼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018년도 1분기, 즉 작년 1분기 대비로 이번 1분기가 18% 정도 결국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출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 눈에 띄고 있고요. 몇몇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관련돼서 세미컨덕터 세일 리더, 즉 15개 글로벌 기업을 보시면요. 인텔, 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니, 그리고 미디어텍 이렇게 15개 기업이 결국 글로벌의 반도체 어떤 인덱스를 좀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인텔이죠. 인텔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글로벌 관련돼서 반도체 1위 기업인데요. 2017년도, 2018년도를 삼성에 넘겼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텔이 2019년도 1분기, 2분기를 넘어서 인텔이 글로벌 관련돼서 다시 한번 반도체 1위 기업으로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글로벌 반도체 관련돼서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관련돼서 2위 그리고 4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1분기를 보시면 2019년도 1분기 어떤 흐름들 그리고 2019년도 2분기 흐름들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은 2019년도 1분기 대비로 2분기가 2% 정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대비로 2분기가 2% 상승을 보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올해 결국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다만 착시효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1분기 대비로 2019년 1분기가 18%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경기는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강조드릴 것 같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에 소니가 15위 언더에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소니가 14위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글로벌 관련돼서 결국 이렇게 삼성이나 이런 어떤 SK하이닉스가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1분기, 즉 작년 1분기 대비로 올해 1분기가 예상보다 삼성전자의 어떤 그 감소율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을 리딩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그 매출의 감소율이 글로벌 관련돼서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왜 이렇게 결국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있을까? 이런 평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도 반도체에 대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반도체 결국 삼성전자가 반도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게 디램 익스체인지 어떤 데이터를 보시면 2018년도 3월달 이후에 결국 그 4.6달러부터 최근 들어서 1.8, 1.9 그러니까 결국 디램 가격 하락이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점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또한 그 랜드 플래시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껐다 켰을 때 기존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이 결국 낸드 플래시인데 낸드 플래시 가격도 하락이 있지만 디램 가격 하락보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디램 가격이 왜 이렇게 하락할까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글로벌 관련돼서 세계 공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결국 중국의 어떤 성장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디램 가격이 좀 약세의 모습 보이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가 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결국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한국 입장에서 반도체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까지는 플러스 올라오고 있죠. 다만 작년 8월부터는 결국 2017년도 12월 달 대비로 9%대 그리고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 23%대 급락 그리고 이번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대비로 27.7%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정도 반도체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수출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지금보다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만 들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넘어서 2분기가 작년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로
58%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결국 반도체 수출이 7월달 기준으로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면 결국 삼성전자의 2019년도 3분기도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만 들어오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반도체 관련돼서는 과거에는 결국 지난 2년 동안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관련돼서 리딩 1등을 달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다시 한번 인텔의 반도체 왕자를 남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좀 아침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삼성이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삼성에게 사실 실현이라면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결국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런 말 들어보면 결국 삼성전자는 부정적이고 인텔이나 애플은 좋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좀 애플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주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었죠. 아신 것처럼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저 화면에 그 트럼프 대통령 주된 내용이 애플의 CEO하고 밥을 먹었는데 결국 뭐 삼성전자는 결국 세금을 안 내고 애플은 세금을 내서 힘들다 이런 좀 평가가 주된 내용 같은데요. 네. 자, 그 평가 이후에 애플의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자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안 좋아지고 애플은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상보다 애플의 주가가 최근 며칠 동안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상승 고점에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과거 시기처럼 삼성전자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반대급부로 그것이 결국 애플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 보면 즉 주가를 보면 예상보다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다. 이런 모습을 애플의 어떤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연합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이 이제 8월에 이제 중순을 넘어서 하순으로 접어들은 또 목요일장입니다. 뭐 다음 주 일주일 또 남겨놓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주 오늘과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8월 22일 서울경제TV 센TV에서 여러분을 찾아뵈면서 오늘 이재광의 나침반 한마디는 참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계륵이라는 말로 여러분을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계륵의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계륵이란 말은 닭개자에다가 갈비뼈 늑자를 써서 닭의 갈비죠. 네. 그러니까 이 닭의 갈비, 이 계륵이란 말이 나오게 된 유래가 그 삼국지 조조가 유비와 한중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조조의 부하장수가 암호명을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그 삼계탕을 먹고 있던 조조가 계륵이라고 해라 한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륵이란 뜻을 명확하게 이해했던 그 양수라는 장수가 그것으로 인해서 참수형에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여튼 여기서 그 계륵이란 말이 유래됐죠. 내가 먹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고 남 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지금의 시장 상황이 뭔가 먹을 거 있을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낭패만 보기 십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다면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시장의 흐름만 보고서 나만 뭐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그런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저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이번 장은 반등장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드렸다시피 지금 이 계륵과 같은 장에서 좀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중일 외교장관이 어제 베이징에서 삼국 협력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입장차는 여전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셨겠지만 저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이 경제 정책, 수출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 차이를 이미 어필하고 있죠. 한중일 경제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강경원 장관과 고노다로 외상은 35분 만에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건 얘기죠. 물론 이번에 한중일 그 외교장관 회담으로 인해서 강경화 그리고 그 왕이 고노다로 이 장관이 협력을 해야지만 우리도 살 수 있다. 협력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공감되는 형성되는 모습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은 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죠. FTA라든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라고 합니다. 이를 좀 가속화시켜서 이 3국이 좀 더 합심해보자 하는 이론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 그리고 한중일이 공동으로 합심해서 다른 국가와 협력을 좀 더 강도 높게 강구하자 하는 것, 그리고 올 연말에 3국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자 하는 이런 원칙적인 합의에 이끈 것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론적인 이슈에 그쳤다는 아쉬움은 이번에도 그렇죠, 불변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한중일 협력 혁신의 해로 만들어서 좀 더 이제 액션을 취하자 하는 의견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강구하는 데 노력하자 하는 이런 원칙에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세부적인 디테일한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열렸던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은 그렇죠, 뚜렷한 성과 없이 그냥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끝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역시 한국과 일본은 완전한 인식차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 각 장관들의 회담을 통해서도 한국과 중국은 역사의식을 똑바로 직시하자 하는 의견을 냈고요. 일본은 역사는 싹 빼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 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아직까지 양국 간의 인식차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첫 발을 띄우면서 한번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출 규제로 인해서 불거지고 있는 한일 간의 이 경제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에는 다소의 시간이 더 필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한일은 세부 내용은 뚜렷한 성과 없이 만남이 끝이 났는데, 그런데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경제 상황 조금 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요즘 뉴스볼 통해서 한국의 관광이 일본을 찾지 않음에 따라 특히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고, 홋카이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일본에서도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업계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사항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일 간의 그 무역 전쟁, 경제 전쟁, 수출 규제로 인한 갈등이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일본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한국이 피하기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점에는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그 길을 위한 디테일한 면, 세부적인 면까지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된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당분간은 어느 시기까지는 역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본 측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기들도 피해가 크고 인해서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아니면 어제까지 그 수출 규제에서 완전히 돌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적어도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본다면 일본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이번에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전쟁이 피해는 있겠지만 그 피해를 감수하는 그런 강공책으로 계속 나아갈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업종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 업종이 수주 증가에 힘입어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빅3 모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쟁에 들어가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주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조선주들이 뭐 한 이틀, 3일 만에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조선주도 이제는 그동안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구명에도 볕들날이 있다는 표현처럼 이 조선주도 그동안에 이제 불황에서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부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조선업종들이 그동안 너무나 장기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전 2017년도 발생했던 수주 물량들이 이제 매출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품 단가 상승, 그렇죠? 경직되는 그리고 제조 물량 증가 등으로 해서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고정비 커버 효과를 이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흑자 전환이 일부 조선업체에서는 예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그 조선업체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정을 취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BEP가 맞춰지고 이제 그동안의 실적 부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여전히 노사분기에 대한 불안감, 세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조선업종은 경기와 밀접한 연동적인 업종입니다. 세계 경기, 국내 경기가 좋아야지만 조선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물동량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어떤 단기적으로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에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행복입니다. 따라서 지금 조선주의 반등은 다분히 일시적인 장기 하락,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의 가능성만을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국내 조선업체도 최근 들어 수주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원유 운반선을 10척을 수주하는 등 국내 조선업체들이 최근 들어 수주 행진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9년대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328%가 크게 증가되는 3배 이상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3분기에 월간 한 34%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보도 자료라고 본다면 그동안의 장기 실체 국면에서 조선업종들이 그렇죠 벗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향후 주가의 향방을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그거죠. 자, 그렇다면 조선업종을 현재 시점에서 사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격적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쌉니다. 사고 싶을 정도 저도. 근데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업종이 엄청나게 쌉니다. 특히 그 PBR이라고 하죠. 주가순 자산가치 비율로 본다면 조선업종은 0.65에 불과합니다. 0.8 정도가 우리가 금융위기 때 PBR이었었는데 그 이하로 다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적인 메리트는 안고 있습니다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하여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전히 조선업종 여전히 저는 단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 오히려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주식 편입 비중이 높으신 분이라면 일부는 현금화해서 그렇죠?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그러니까 어떤 단기적인 단편적인 업종만 보지 마시고 큰 시장을 먼저 넓게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선 업종들 살펴보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현대중공업이 사내 소식지를 통해서 법인 분할 주주총회 법정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세부적인 흐름은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죠. 지금 계륵장사라는 말씀 드렸죠. 자, 절기상으로 내일이 처서라고 합니다. 처서는 24절기 중에서 14번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는 절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처서라는 것이 땅에서는 기뚜무람이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이 타고 온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자, 주식시장에도 그냥 무더운 이 찌는 듯한 답답한 이 더위가 좀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죠. 내일 처서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는 좀 확실하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데 막상 시장은 여전히 체크할 사항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과 내일 장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원달러 환율 동향이죠. 어제 환율 동향을 본다면 아주 긍정적입니다. 5원 80전. 처럼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래서 5원 80전 하락한 가운데 1,202원. 야, 이제 1,200원대가 이제 붕괴 초일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마 1,200원대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와 줬으면 제가 요구하는 한 1,170원대까지만 안정화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환율 시장 변동성 체크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식시장에는 환율 시장이 그렇죠.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말씀 드렸죠.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원화가 그렇죠. 강세를 보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환율 동향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체크 포인트 더 이상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한일이 경제 전쟁 어떻게 해소되는지 여부. 자, 최근 들어서 이 홍콩 사태도 민감한 그런 사태고요. 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가 이제 초입기에 들어간 모습이죠. 과연 탈퇴 이후에 어떻게 유로존 경제가 움직이는지. 최근 들어 또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 또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대외적인 변수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FOMC 그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FOMC 회원 중에 일부는 지난 FOMC에서 25bp가 인하가 됐는데 금리가 50bp도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두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페드 파월 의장이 이끌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시각을 이미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사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기업을 통했죠. 물론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도 기인한 바 큽니다만 그렇다고 본다면 자, 파월 의장의 23일 날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을 모셔놓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주말에 한번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굵직한 이슈 중에 하나면 지소미아죠. 한 24일 날 한국 정부는 어떤 액션을 취할지.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군사정보 교류는 하지 않는답니다. 물론 저도 일본과 우방이라는 사실을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거 묻어먹겠다고 졸졸 쫓아내는 거 어떻게 좀 비겁하고 추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본 친구들한테 강하게 나갔을 필요는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또 막연히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해도 그렇죠.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소미아 어떤 정부는 협상 결과를 내놓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역시 일본이 과연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본격적으로 배제를 하는지 역시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과 내일장, 다음 주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락은 두려워할 필요 없죠. 오히려 하락 시에는 그렇죠. 단기 매매로 매수에 접근하셔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반등이 하루 이틀 반등으로 끝날 것 같으면은 이 반등이 그렇죠. 단기 매매 전략도 안 되죠. 근데 다음 달 중순,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있는 그 시점, 그리고 9월 FOMC가 열리는 9월 17에서 19일 그 사이, 그러니까 9월 중순까지는 저는 이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매수 전략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과 내일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매수했다가 8월만 아니라 9월 초부터 한번 이익실하는 이런 전략도 한번 구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냐면 지난 화요일장에 살짝 언급해드렸다시피 국내 코스피 시장이 적어도 2,00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50포인트를 돌파해 준다면 이것은 국내 시장도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의 탄력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힘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의 탄력과 힘을 보면 올 하반기, 그죠? 3, 4분기, 4, 4분기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매매 전략은 가능합니다. 매수 전략 가능합니다만 단기 매매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연구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일부 남부지방과 충청도에는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충청도와 경북 북부, 전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경북 남부와 경남,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라도와 경북 남부, 경남과 제주도에 최고 80mm가 되겠고요. 특히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기도 하겠습니다. 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 동안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속초의 아침 기온 23도, 대구는 24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는 30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전과 청주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개겠고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울진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울진과 강릉 2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예상돼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제주의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부터 더위가 차츰 누그러들겠고요.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